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전라남도도 다음 달 13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까지 늘리고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도 잠정 중단했습니다. 한편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의 방역 패스와 사적 모임 6인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오래된 전기시설이나 노후전선에 쌓인 먼지 때문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전남의 한 소방서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발명품을 개발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무안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대형 비닐하우스 4동이 새까맣게 불에 탔습니다. 이에 앞서 5월에는 무안의 한 창고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갑작스럽게 난 화재들. 모두 대전반 전선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22%가량은 전기적인 이유로 발생했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 화재의 주된 원인은 먼지로 인한 트래킹 현상. 전선에 먼지가 쌓이면 전류가 흐르는 연결다리 역할을 하게 되고 갑작스런 과열과 함께 불꽃이 반복적으로 튀면서 불이 나는 원리입니다. 무안소방서는 전선들 사이사이에 강한 바람을 불어넣어서 먼지를 제거하는 장치, 이른바 트래킹 클리너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소방서에서 제공되는 많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사용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데 오래된 면체나 폐기된 면체를 활용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렇게 연결되지 않게 브릿지 역할을 하지 않게끔 하는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는 동시에 온도를 낮추고 흡입기로 부산물을 빨아들이면서 습기를 제거할 수 있어 화재 요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분이라든지 톱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꽃이 잠깐이라도 붙으면 큰 화재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안소방서는 먼지가 쉽게 쌓여서 전기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공장과 축사시설 등을 찾아가 예방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네, 가상과 현실 세계의 결합을 의미하는 메타버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확산하면서 더욱 친숙한 단어가 되고 있는데요. 지자체의 민원 업무에도 이 메타버스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3D 캐릭터들이 가상 공간에 마련된 강의실로 모여듭니다. 곧이어 PPT를 활용한 취득세 강연이 시작되고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이 주택이 되더라도 1%에서 3% 세율.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도 이루어집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 그거를 최소 1년에서 3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순천시가 이달부터 시행한 메타버스 세무 강연과 상담 업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면 형식으로 세금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게 어려워지자 매주 금요일마다 가상의 공간에서 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 분야 같은 경우는 좀 대면을 해서 해야 맞는데 이게 좀 어렵다 보니까 메타버스를 통해서 하게 되면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강의도 할 수 있고. 아직 초기 단계여서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고 복잡하고 개별적인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관광과 복지 등 여러 행정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큽니다. 관광지 홍보라든가 안내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겠고 간단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처리를 할 수 있지 않나. 2월 한 달 동안 주택과 농지 취득세 분야에 메타버스를 첫 도입한 순천시는 3월부터는 코로나19로 중단된 마을 세무사 서비스도 메타버스를 활용해 재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비원 교육비의 절반인 6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하고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아파트 등 경비원에 취업하기 위해선 경찰청 지정교육기관에서 10과목 2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목포대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김치업체를 대상으로 자동화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생산비를 줄여 국산 김치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내 김치 제조업체들에게 양념 혼합기 등 자동 설비 33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지법 민사법정에서 자신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되자 판사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법정을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가 패소 판결을 받고 흥분한 상태였다는 점과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10대 가운데 7대가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 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계기관들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 통학버스 762대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520대가 위법사항으로 적발됐습니다. 적발 사유로는 어린이 보호표지 설치 상태 위반과 소화기 불량, 짙은 썬팅 순으로 많았습니다. 김재현 진보당 대선 후보가 어제 전남 동부 지역을 방문해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순천 웃장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민생 문제에 대해선 종이 한 장 차이도 나지 않는 기득권 정당의 두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며 희망찬 미래를 가리키는 젊은 진보 대통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여천 NCC 폭발 사고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뒤 희생자를 애도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5년 연속 지방세 징수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3조 7천억 원을 지방세로 징수했으며 이는 2020년보다 1조 600억 원 늘어난 수치로 목표 징수율 1.3%포인트를 초과했습니다. 전라남도는 2021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군 평가를 통해 여수시와 장흥군, 한평군 등을 우수 시군으로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